전기기계는 직류기, 그다음에 동기기, 그다음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뭐 이런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직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 구조와 원리입니다. 직류기에 이제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있죠. 발전기 그건 좀 역할은 좀 반대지만 대개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류기의 구조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계자죠. 계자라고 하는 건 다른 데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동기기하고 직류기만 있고 유도기 없죠. 계자라고 하는 건 자계, 즉 뭐냐면 그 자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속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자석이라고 보면 자속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계자죠. 계자는 필드라서 계자는 N극과 S극 사이 이렇게 줘서 여기 이제 자속을 만들어 주죠. 자속을 만들어 주는 게 계자고, 대개는 이게 고정자입니다. 고정자고 스테이터죠. 이게 회전자죠. 회전자가 전기자죠. 전기자는 끊어서 이 자석을 끊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전기자고, 계자라 그러면 계자는 이제 자속을 만들어주는, 철심과 코일로 돼서 자석을 만들어주는 부분. 자속. 이게 이제 계자죠. 계자인데 지금 직류기에서는 계자가 고정자입니다. 고정자고, 고정자라는 건 이제 이렇게 그 스테이터죠. 스테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적용되고, 회전자가 전기자가 되는 겁니다. 직류기는. 그 나중에 동기기로 가시면 동기기는 전기자가 이렇게 고정자고 회전자가 계자입니다. NS에서 회전자가 계자되죠. 회전 계자형은 이건 동기기입니다. 동기기에서 회전 계자형을 쓰고, 거기서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을 주로 채택한다는. 직류기에서는 고정자가 계자, 회전자가 전기자, 이렇게 전기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여자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드는, 여자가 뭐냐면 계자 코일에 전류를 넣어서 자속을 딱 만들어주는 게 여자입니다. 여자. 계자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면 여자. 그래서 자속을 만들어서 일단 이 필드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여자 시켰다고 그러죠. 여자. 그래서 IF를 계자 전류, 여자 전류라고 하고, 그죠? 근데 전기자, 아마추어라서 전기자는 전기자 권선과 철심으로 돼갖고 이건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도하는 거. 이게 이제 발전기 기전력을 유도하는 게 전기자. 자속 끊는 게 해서 NS가 됐을 때 자속을 많이 끊으면 전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원통으로 좀 원통 적게 나오고 많이 끊고 적게 끊고서 이게 쭉 보면 이제 이런 파형이 나와서 이게 적게, 이게 A가 여기 A고, 이게 B가 많이 나오고, C가 여기 또 적게 나오고, 또 D가 또 여기 반대쪽이고, 다시 또 A가 되고, 이렇게 되는 파형을, 정형 파일을 유도를 해내는 거죠. 하는 때 자속을 끊어서 전기를 만들어 보니 전기자라고 한다. 전기자. 그래서 전기자에서 유도된 기전력은 일단 교류가 유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자는 말이죠. 전기자는 주로 여기서 이제 회전자. 직류에서는 회전자 이렇게 도는 거죠. 여기 정류자가 있습니다. 정류자는 이제 뭐냐면 이걸 이제 바깥으로 뽑아내면서 이제 H를 이제 DC로 만들어주는 장치고, 그죠? 전기자 권선에서. 전기자 철심은 철선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규소가 함유되는, 이건 뭐냐면 히스테리시스를 줄이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씁니다. 규소가 섞여서 0.3분의 0.5mm 정도 돼서 여러 장 겹쳐 쓰는 게 성층하는 거는 와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건, 히스테리시스 손은 주파수에 대해서 B의 1.6에 비례해서, 그래서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주파수. 이 비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와류선은 에디 커런트 손은 주파수 제곱에 B 제곱에 T죠. 그래서 두께가 얇으면 좋아서 얇게 썰어서 여러 장을 겹쳐서 만든다. 이건 와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고, 규소를 섞는다는 건 히스테리시스를 줄여서 철선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줄일 수가 있다. 전기자에 관한, 전기자가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됐는데, 코일 단, 코일 변,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코일 단 끝에죠. 코일 변. 슬롯이라고 해요. 슬롯은 이렇게 패인 겁니다. 이렇게. 슬롯에 있고, 슬롯에다가 이제 도체를 넣어서 돌리는 거죠. 주자소를 끊어서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이 코일 변, 한 개의 코일은 코일 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의 코일 변을 한 개의 도체라고 한다. 이게 도체가 하나죠. 연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 정류자는 직류기에서만 있습니다. 직류에서만 있어서 전기자에 유도된 기전력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켜서 정류작용이라서 정류는 AC를
DC로 바꿔주는 장치. AC를 DC로. 이게 정류장이에요. 정류. 이게 직류기에는 교류를 생산해갖고 직류를 바꿔주는 정류장 커뮤니케이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브러쉬는 이제 그 단자입니다. 단자. 정류기 편에 붙어 있는 단자인데 정류자와 접촉해서 정류장과 함께 정류작용을 하는 게 이제 브러쉬인데 브러쉬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직류를 외부로 유출하고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적당한 접촉 저항이 있어야 돼요. 대개 저항이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좋고 정류할 때는 연마성이 커야 돼요. 정류하면 잘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튼튼하는 게 오래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탄소질 브러쉬는 카본 브러쉬는 다 좋은데 단단해서 연마성이 있는 건 좋은데 저항률과 마찰 계수가 크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커서 허용전류가 작으니까 소형기에만 적용하죠. 작은 데선 탄소질 브러쉬가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흑연질 브러쉬는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질이 부드럽고 그래서 접촉장이 작아서 허용전류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속기나 대전류기에서 많이 쓴다. 고속도는 대기전류. 전압은 중위 이하에서 쓰이고 흑연질. 전기 흑연질 브러쉬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전기 흑연질 일렉트로 그래파이트 브러쉬라 해서 피치코크스나 카본 블록 등을 전기로 해서 열 처리해서 흑연화된 것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정류능력이 높아. 접촉장이 클 필요가 있어요. 접촉장이 큰 거가 저항 정류라 해갖고 정류에 도움이 됩니다. 정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접촉장이 큰 게 정류에 도움이 됩니다. 브러쉬로서 가장 우수하다. 제일 많이 쓴다. 전기 흑연질 제일 많이 쓴다. 근데 금속 흑연질은 금속에서 이제 이 가루를 이렇게 뭐죠? 이게 우린 찐다 그러는데 찌는 게 아니고 가루를 뭉쳐서 만드는 재료를 쓴다. 굉장히 저항은 낮은데 허용전류는 굉장히 커서 굉장히 큰 기계에 많이 쓰입니다. 큰 기계에 많이 쓰는데 금속 흑연질 브러쉬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전기기에 있어서 히스테리시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규소를 쓴다. 성층은 와류손을 써요. 와류손을. 보국이라고 하는 게 나올 텐데 보국은 이건 정류를 자극하기 위해서. 보상원소는 전기자 반작용을 막기 위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거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중요한 얘기인데 보국이라는 건 이 N극과 S극 사이에 이게 회전자 돌아야 되는데 여기다 N극 동그랗게 S가 이게 보국입니다. 보국. 예, 보국이라고 하죠. 보국. 정류를 잘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보국. 보상원소는 전기자 반작용.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히스테리시스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소가 섞인 거를 쓴다. 규소공판을 쓰면 쉽게 자화가 된다. 이런 뜻이죠. 도체 기전력을 유지시키려면 더 기전력을 이제 끄집어내려면 자기 안에 도체를 자기가 직각으로 놓고 상대를 이어서 유기기전력이 뭐죠? 유기기전력이 BLV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수직으로 만들 때 많이 쓰는 BLV잖아. BLV는 도체가 자계속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끊고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직각이면 최대가 생기죠. 최대치 기전력이 생기는 거고, 그죠? 각도에 따라서 직각이면 최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도체와 속에서 이게 끊으면 여기서 이 변으로 끊으면 자속을 끊으면 전기가 생기는데 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를 뒤집어야 돼서 이게 정류자인데 정류자인데 정류자를 써갖고 방향을 바꾸죠. 반바퀴만의 방향을 바꿔서 반바퀴는 얘가 반바퀴는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도체 AB를 자극 NS에서 만들어진 자극에서 일정 속도로 돌리면 도체에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 법칙이죠. 발전기. 오른손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에서 전류, 자극의 힘이죠. 엄지손가락의 힘이니까. 전류가 가는 쪽으로 집어넣으면 자개가 NS가 이쪽으로 간다고 치면 힘이 이쪽으로 돌게 되죠. 화살표 방향의 기전력이 유지된다. 화살표 방향의 기전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BLV입니다. BLV 사인 세타인데 도체는 자속 밀도, 유효 길이, 그다음에 그 회전 속도인데 BLV. 코일의 그림에서 180도 위치하면 B1, B2의 극성 반대. 그러니까 하나가 유지하고 있다가 나머지 하나가 그 다음에 건너타는 거니까 건너타면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니까 극성이 반대쪽으로 바뀌어갖고 하나 그 발생기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간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반대쪽으로 돼서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맥류를 만들어주죠. 일단 맥류 발전기입니다. 맥류 발전.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건데
3m 회전했을 때 교본 기절래 이렇게 이런 기절래 생기는 겁니다. 이런 기절래 생기는데 요거를 뒤집는 거죠. 이거 뒤집어서 이거 바뀌는 바람. 이게 그래서 S1, S2는 저런 데는 두 개의 금속변 C1, C2가 들어가서 저기 금속변에 코일 양단 연결해서 브러쉬 변은 코일을 회전에 관계없이 항상 위쪽에 도체. 또 브러쉬 2는 항상 아래쪽 빛에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걸쳐 있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정보 단자가 돼서 했는데 이렇게 됐다가 반대편으로 돌 때는 이쪽으로 갈아타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되는 거죠. 여기서 갈아타는 겁니다. 하나는 B1으로 가서 그죠? 갈아타서 C1으로 갔다가 하나는 B1에서 C2로 가서 바꿔 타는 거예요. 그게 바꿔 타게 되면 일정 방향의 전압인 직류 전압이 발생한다. 직류 전압이 이렇게 맥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맥류가 뒤집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대치에서 맥동하는데 이게 극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돼서 맥류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작아지는 거예요. 극수가 이렇게 돼서 이러한 맥동의 전류, 맥동률이라는 건 이제 교류분인데 맥동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직류전압을 얻으려면 그림같이 코일의 수를 많이 해서 원주생 분포시켜 놓고 서로 위상이 다른 전압의 합해지로 접속하면 여러 개를 접속해서 그게 4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접속하면 한 개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개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점점 맥동이 적은 전압이 생겨서 거의 일정한 직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코일의 수를 더욱 증가시키면 합성 전압의 맥동이 점차 적어지고 실용상으로 완전한 직류를 얻게 된다. 실용되고 있는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많은 코일은 전기적 철심에 배치하고 정지전 편수도 많게 해서 거의 맥동이 없는 일정한 직류전압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뭐냐면 구조에서 그 계자가 구정자고 전기자가 있고 그다음에 정류자가 있고 그다음에 브러쉬가 있다. 이게 직류기의 구조입니다. 구조. 이 중에서 계자가 자석을 만들고 전기자가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고 정류자는 이거를 엎어서 거의 직류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교류가 만들어졌을 때 교류해서 맥류로 환산해서 만들고 극수를 만들어서 이게 해서 거의 직류에 가까운 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발전原理입니다. 발전原理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